네, 안녕하세요. 빨간치크입니다. 4월 스펙을 제외한 유일한 공모 종목이죠. 4x4고요. 공모 청약일은 4월 19일, 20일 미래에셋 단독이고요. 희망공고가는 11,000원에서 14,000원. 공모 규모가 248억 원이죠. 그나마 있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은 청약일은 19일, 20일 희망공고가는 11,000원, 14,000원. 공모 금액이 195억원에서 248억 원, 미래에셋 44만 주 배정이고 청약 한도는 22,000주, 수수료 2,000원 있고요. 상장일날, 청약일날 계좌를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미래는 균등이 22만 주니까 최근에 경향을 봤을 때는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겠죠. 확률은 0.5 이상, 50% 이상 확률로 보여지겠죠. 40만 계좌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4와이퍼는 영상 콘텐츠 제작가,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픽셀이란 기술을 이용해서 8K 이상의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게 메타버스 기술의 필수적인 고화질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고, 키커스톡이라고 고화질 숏 영상, 짧은 영상 거래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셔터스톡이라든지 게트 이미지라든지 외국에서 주로 운영되는 사진, 이미지나 컨텐츠, 동영상, 제작, 유통하는 플랫폼을 알고 있을 테고요. 일단 그거랑 비슷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고,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그냥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요. 포바이포에서 운영하는 키컷이 스톡이라는 사이트고요. 들어가 보면은 이런 동영상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요. 국내 가격들을 보면 2K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65달러, 10개에는 589달러, 8K 정도 되는 영상들은 하나에 한 199달러, 한 2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5개 하면은, 100만원 정도 하고, 싸지 않은 가격들이죠, 사실. 2020년 이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려졌고, 저는 영상 편집이나 거래 기술들이 돈이 될까 싶을지 의문을 좀 있을 수 있지만은, 19년도에 6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났고요. 2020년에 13억, 2021년 37억. 금액이 빨리 늘죠, 사실.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컨텐츠물 그리고 OTT 사업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 이런 영상 기술들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데이터 압축이라든지 고화질 용량들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들을 위해서 관련 기술들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모 주식의 10% 정도가 구주 매출이 있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소규모 업체들이 올라올 때는 구주 매출을 발생 안 시키는데, 특이하게 구주 매출을 한 10% 정도 일단은 발생을 시켰고요. 내용을 보니까는 포바이포 회사 보유 주식이죠. 회사 보유 주식이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돈이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유통가는 주식은 표가 증권신고서 상에 나온 표가 너무 길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이렇게 많죠. 공모로 인한 유통 가능이 17.36%, 그 나머지 기타 구주주 물량들, 소액주주 물량들이 3% 정도 해서 20.66%. 비교적 낮은 수준이죠. 아주 좋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기간 하락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은 15% 내외 때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매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아 있고요. 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운영자금, 타법인 취득작업,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키컷 스탁이죠. 그거를 조금 더 키워보겠다. 마련된 자금으로 이런 고화질 이미지나 고화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외국의 경쟁사들, 셔터스톡이나 게트 이미지는 저화질 영상이 위주였으나 8K의 스탁 영상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고화질 영상에 집중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고요. 균등을 위한 최소 청약은 10주고 일반 그룹 한도는 22,000주, 우대는 44,000주. 4x4가 추구하는 시장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죠. 유통은 키커스탕을 통해서 유통을 할 거고, 동사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서 초고화질 콘텐츠도 제작하고 유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영화 드라마 후반 제작을 하겠다. 영상 해상도가 2K, 4K, 8K까지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요. 관련 하드웨어도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시장의 요구라든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계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을 봐도 네, 굉장히 우상향하는,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네,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회사는 창업 이후에 한 번도 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려졌고, 그런 부분이 네, 운영 및 보유를 하는 대주주, 경영주의 마인드가 그렇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지만은 네, 빚 없이 20년을 버텨내고 있죠. 희망 공모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을 냈죠. PSR을 일단은 적용을 했고요. PSR은 주가의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 나타나는 수치로 네, 매출액 기준으로 네, 기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PSR 기준으로 네, 비교 회사를 자이언트 스텝, 코퍼스 코리아, 덱스터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 셔터스탁으로 네, 선정이 됐고요. 셔터스탁은 키컷 스탁이랑 좀 비슷하게 여기는 뭐 이미지, 동영상이 다 있고, 키컷 스탁은 현재 동영상만 있죠. 모두가 아는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인데 상대적으로 PSR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평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죠, 사실. 네. 4x4 PSR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액에다가 저용 주식수를 나눠서 SPS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PSR을 네, 곱했죠. 곱해서 네, PSR 비교 가치를 25958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코퍼스 코리아와 네, 셔터스탁이 다시 또 나왔죠. 네. 여기서는 셔터스탁이 PER 배수가 40배수가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는 셔터스탁이 네, 평균을 네, 많이 올려주네요. 네, 50%나. 비슷한 방식으로 네, 단기 순이익 저용 주식수를 나눠서 네, EPS를 구했죠. EPS를 구해서 PER을 곱하죠. 곱하면은 네, 상대적인 평가 가치가 1224원이 나왔고요. 하여간 그렇게 구한 결론을 네, PSR, PER 평가 가치를 네, 평균을 내서 거기다 할인율을 39%에서 22% 줘서 공고가 밴드를 11,000원에서 14,000원을 결정했습니다. 보면은 PER 평가 가치를 했을 때는 네, 희망가 공모가가 훨씬 낮게 나왔겠죠. 네, 거기다 할인율을 또 줘버리면은 그럼 뭐 6,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로 네, 희망 공모가 밴드가 나왔을 텐데 PSR 평가 가치를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평균을 끌어올렸고, 단순히 PSR만 해가지고 아주 높은 희망 공모가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네, 보도 자료가 조금 보인 듯 하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런 부분들도 네,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고, 자이언트 스텝도 물론 많이 내려왔고, 대표이사는 윤준호 씨로 돼 있고요. 네, 지분이 33% 정도 갖고 있고, 뭐 관계인, 특수관계인 지분해서 뭐 얼마 안 되네요. 34.75%. 네, 본인이 33% 대주주다. 창업주의자 대주주가 3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 네, 5% 이상 주주의 네, BAP 제2호 퍼스트 펭귄 투자 조합. 네, 펭귄들도 요즘 투자를 하나요? 네, 농담이고요. 네, JIP 있네요. JIP가 6.33%. 벤처 투자 조합이 또 5% 정도 있고, 특이한 사항은 네, JIP가 네, 지분을 갖고 있는 6% 정도 갖고 있는 네, 5% 이상 주주에 들어간다. 상장 이후에 향후 뭐 JIP와 연계된 뭐 비즈니스 얘기도 나올 듯 보이죠. 네, 이 정도면은 네. 물론 그렇다 그러면은 주가에 영향을 줄 테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참고로 우리 사주 배정은 없고요. 참고로 벤처금융 및 전문 투자자의 네, 미래에셋 증권이 네, 한 1% 정도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이 보이죠. 네, 10만 주 정도. 최근에나 작년에나 셀프 상장 이슈들이 계속 있었죠. 얘기들이. 본인들이 투자하고, 본인들이 상장하고, 그리고 자금을 회수하고. 물론 뭐 매각 제한 기간이 네, 6개월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또.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유통 가능 물량이 뭐 20%고 기간 수요 예측만 잘 나온다 그러면 더 떨어져서 한 15% 내외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향후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성은 네, 뭐 조금은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뭐 단기간에 걸쳐서 네,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조금 힘들고 장기간에 걸쳐서 뭐 성장하겠죠. 성장하는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일 날 거의 뭐 몇 거래일 안에는 매매를 다 하는 편이라 가지고 저만 그러나요? 네.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네, 청약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네, 청약 수요 예측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뭐 특히 4월 달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 기관들도 네, 청약을
기꺼이 할 거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종목, 그리고 미래 성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청약 결과는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